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와 여러가지 문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뇌타입과 기질이 달라서 그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타입을 알고 기질을 알면은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뇌타입을 기준으로 아이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자네 타입과 우네 타입이 있고, 자네 타입은 아이의 학습에 적절화된 이런 뇌를 가지고 있고, 우네는 여러 가지 예술성과 재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뇌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타입을 알고 우리 아이를 이해를 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 가정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더 좋은 아이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2시간 풀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서 총 15편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한 번에 보시기 편하도록 종합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많이 개선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아 시기 뇌 발달 순서 정상 성장했을 경우, 정상 성장이란 만 60개월 이후 문자 노출을 하고, 또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60개월 이후 노출 시 7세 이전에 다 대부분 한글을 읽게 돼요. 그 전에 시도하지 않았을 시에. 또 한글을 읽은 후 6개월 후에 아이들이 대부분 쓰기가 돼요. 처음에는 그리기식으로 쓰다가 쓰기에 관련된 뇌가 약 6개월 후가 되면은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글씨를 작게 쓰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쓰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60개월 이후 수세기는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조기교육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이 빠르기 때문에 60개월 이후는 수세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연산은 아이가 한글을 읽은 이후 6개월에서 1년 후가 적정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수세기가 가능했지만은 아이가 한글을 읽지 못했을 경우는 연산 단계에 들어가시면은 뇌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한글을 읽은 이후 6개월에서 1년 후,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시기는 약 7세 정도가 적정 시기예요. 그 전에 아이 연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뇌 회로가 꼬이게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합의 10 이하인 덧셈, 또 쓰기 순서는 아이가 쓰기 시작한 이후 약 1년 이후 정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쓰기 시작하자마자 왜 비읍은 이렇게 쓰니, 팩은 왜 이렇게 그니,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쓰기 순서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되기 이전이니까 그때 하게 되면 아이가 거기에 대한 쓰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한글 자체 아니면은 더 심하게는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쓰기는 약 초등학교 1학년 되면은 아이들이 알아서 쓰기 순서에 맞춰서 쓰게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시고 그대로 그냥 아이 쓰는 것 자체를 칭찬해 주시면 돼요. 또 받아쓰기, 맞춤법 이런 것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가 무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쓰기 1학년 때 아이가 제대로 못 맞아 오더라도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 아이 100점 맞게 하는 거 그거 무의미하니까 그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오히려 아이 맞은 점수가 60점이든 70점이든 그냥 잘했다 그러면서 그냥 칭찬해 주시는 게 아이한테 더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됐는데도 아이가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아이가 그냥 우네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자, 문법 관련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돼야 가능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어의 문법을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그 이유예요. 초등학교 입학 후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얌전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그러니까 자네가 폭풍 성장을 한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공부 집중력 시간도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자네형 아이들은 약 1시간 정도,
문해영 아이들은 약 30분 정도 앉아서 할 수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규칙과 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시작해요. 규칙이 룰이구나. 또 아이들 말에 논리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또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이후예요. 또 아이가 정리정돈을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해영 아이들한테는 조금 힘든 일이에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해영 아이들한테도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런 방법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정돈 계획 이런 것들은 부모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 가르쳐 준다고 막 화내면서 그러지 마시고 아이랑 같이 동참을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성격 장애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네형 아이들, 조기 교육하는 애들 이때부터 본격적인 자기애성 인격 장애, 그 다음에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현상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보이기 시작을 하고 문해영 아이들 많이 학대하거나 조기 교육했거나 또 부모의 스트레스 받았던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후천성 ADHD의 폭발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또 틱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시작을 해요. 특히 운해형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이런 자네형 사람들 또 자네형 선생님들에 의해 가지고 틱 현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들의 비교가 시작이 돼요. 비교가 시작이 되고 또 폭풍 잔소리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틱 현상들이 심해지기 시작을 해요. 틱 현상들은 자네형 아이들보다 운해형 아이들이 더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거로 인한 학습 장애 현상 이런 것들도 부모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학교 학습이 맞는 아이 또 안 맞는 아이가 확연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조기교육 부작용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해요. 조기교육을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뇌가 일찍 다칠 수도 있고요. 조기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이 머리만 믿고 공부 안 하거나 또 복습 이런 것도 안 하고 학습 습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잡혀져 있고요. 또 부모의 욕심에 의해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학업에 힘들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많은 아이들이 문해형이든 자네형이든 학습, 지연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접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학대를 당했거나 과잉보호한 아이들의 문제성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외톨이로 지내거나 또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좀 우울증이 걸리거나 또 집안에서 또 우울증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학대를 또 많이 당하다 보면은 자네형 아이들은 소시오패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과잉보호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왕따 서클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해주지 말라는 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누구 한 아이를 찝어가지고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는 그 주동자들이 보통 과잉보호한 아이들이 왕따 그 그룹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꼭 알아두시고요.